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태양계 단원 아주 핵심 요약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필평가를 앞두고 중점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또 이해하고 또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구와 달 파트에서 지구의 크기 측정, 달의 크기 측정 두 가지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원리,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원에서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이게 원리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 가정입니다. 이 지구 크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이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두 번째로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어디서나 평행하다. 이 두 가지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지구 크기 측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직접 측정해야 된 값은 이 시에네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의 거리, 이 두 도시 사이의 거리는 직접 사람이 발로 걸어서 측정을 한 것이고요. 이 중심각은 지구 내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막대를 세우고요. 그때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 끝과 막대 끝을 실로 연결했을 때 이 사이의 각이 결국 엇각으로 중심각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각을 직접 구할 수는 없지만 요 막대를 이용해서 요 각을 구하면 결국 엇각으로 호의 중심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크기는 결국 지구의 중심각이 360도일 때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그때 세타 대 호의 길이 L이라고 하는 비례식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가정과 지구의 크기 구하는 요 공식, 비례식 잘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달의 크기 측정 방법에서는 원리가 삼각형의 닮은비인데 이 그림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 핵심은 이 달의 지름을 구하는 건데요. 물체까지의 거리를 스몰 l,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L, 둥근 물체의 지름을 스몰 d,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달의 지름을 라지 D라고 했을 때 비례식은 라지 L 대 스몰 L은 라지 D 대 스몰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의 크기를 구하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이때 미리 알아야 될 값은 바로 L 값을 알아야 되고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이미 달을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체까지의 거리 스몰 l, 물체의 지름 스몰 d, 그리고 지구에서 달까지 l을 하니까 라지 l을 하니까 결국 달의 지름 d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비례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의 크기와 달의 크기 측정 방법 요약해 봤고요. 두 번째 큰 주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자전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스스로 도는 운동을 얘기하는데 그때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나 달, 별 이런 천체들은 마치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겉보기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줄여서 천체의 일주 운동 또는 별의 일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첫 번째 현상은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원인은 바로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 운동을 보면 북쪽 하늘의 경우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으로 보이고요. 동쪽 하늘은 오른쪽 위로 비스듬히 떠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남쪽 하늘은 지평선과 거의 나란하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서쪽 하늘을 보면 오른쪽 아래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면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서 수평하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치는 이런 이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정리하자면 천체 일주운동 또는 별의 일주운동이 되겠고요. 특히 이 천체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태양이나 달이나 별 같은 이런 천체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겉보기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낮과 밤이 생긴다. 그리고 천체 일주운동, 그리고 태양이나 달 이런 것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지구가 자전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과서 95쪽을 보면 하늘의 방향과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화살표 방향, 이 화살표 방향을 보고 동쪽 하늘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그리고 북쪽 하늘인지를 별의 일주운동을 보고 또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본 들어와서요. 다음은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구의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하루에 약 1도씩 1년 동안 운동하는 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대표적으로 태양의 연주 운동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태양의 연주 운동은 뭐냐면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태양은 천구라고 하는 가상의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지구가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도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에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별자리를 보고 지구가 지금 어느 계절이 있구나, 몇 월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월마다,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이 지나가는 자리, 즉 황도라고 하는 이 길에 12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별자리를 배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겉보기 운동, 그것이 태양의 연주 운동이고 그 태양의 연주 운동이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특히 계절에 따른 별자리의 변화를 보면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가 다 다르게 됩니다. 교과서 95쪽에 보면 태양의 연주운동 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기가 지구 A라고 하고 또 지구가 공전해서 이쪽을 B라고 한다면 자, 지구가 A 위치에 와 있을 때 그때 지구의 계절은 9월이 됩니다. 9월. 태양이 있는 쪽이 지구의 계절이 됩니다. 이때 지구가 A라고 하는 위치에 있을 때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그래서 사자 자리가 되는 거고요. 이때 A 위치에서 한밤중에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사자 자리가 아니고요. 반대에 있는 물병 자리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가 됩니다.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B의 자리에 지구가 와 있다면 그때 태양은 12월 달 정갈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B의 위치에 있는 지구는 12월이 되는 거고 그때 관측할 수 있는 이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는 태양 쪽에 있는 정갈 자리가 아니고 반대쪽에 있는 이 황소 자리가 되겠습니다. 쭉 이어보면 이 황소 자리가 B 위치에 있는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지구가 요 C 위치에 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보면 태양은 마치 황소 자리에 태양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C 위치에서는 6월이 되는 거고요. 그때 관측 가능한 별자리는 태양 반대쪽에 있는 요 정갈 자리를 한밤중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 태양의 연주운동, 즉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이 태양의 연주운동, 이 그림, 별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또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95쪽에 있는
3월, 6월, 12월 여기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이 부분을 위의 내용과 함께 노트 정리해서 나중에 수업 다 마치고 패들렛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리할 내용은 바로 태양의 연주 운동입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태양의 연주 운동과 관련된 이 내용을 함께 정리해서 노트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태양이나 달과 별 이런 천체의 운동 방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구의 자전, 공전, 달의 공전, 지금 봤던 태양의 연주 운동 이런 것들은 모두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유일하게 다른 것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인 이 별의 일주 운동,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별의 일주 운동만 동에서 서로 운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또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오늘 노트 필기에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본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달의 공전과 위상 변화입니다. 지구가 여기 있고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이러한 운동을 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이쪽에서 비친다는 가정하에서 디귿과 니은과 기읒과 리을의 위치에 달이 와 있을 때 그때 달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요 네 가지 달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때의 달의 이름도 함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디귿의 위치에 와 있을 때는 그때를 우리가 사기라고 하고요. 자, 이때는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은의 위치는 약 7, 8일 정도 걸리는데요. 이때는 오른쪽만 보입니다. 즉 오른쪽만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칠한다면 오른쪽만 보이는 이러한 달을 상현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7, 8일 정도 지나면 그때는 완전히 다 보이는 망이라고 하는 달의 이름을 가진 모양이 보여지게 됩니다. 완전히 다 보이는 보름달이 되고요. 다시 7, 8일 정도 지나면 그때 리을 위치에 와 있다면 이때 달은 왼쪽이 밝게 보이는 하얀 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달의 모양 그리고 달의 위상 이름 이거를 한 세트로 정리해 주면 매우 좋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식과 월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식은 태양, 달, 지구의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달에 의해서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이 달 때문에 태양이 가려지는 그러한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때 달은 반드시 사귈 때만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측 가능한 지역은 달의 그림자가 지나는 지역에서만 관측 가능한데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그러한 현상, 그래서 달의 본 그림자가 닿는 지역,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에 있는 요게 지금 본 그림자거든요. 이 부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일식을 볼 수 있고요. 즉 개기일식을 볼 수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요 바깥에 있는 반그림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부분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부분일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태양과 달과 지구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을 때 본그림자 지역에 있는 지역은 완전한 일식, 객일식을 볼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적인 요 반그림자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현상인 부분일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월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때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살에 놓여 있을 때인데요. 이때 달은 망일 때 가능합니다. 이 월식은 달이 가려지는 겁니다. 달이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월식이라고 하고요. 관측 가능한 지역은 달의 그림자가 지나는 지역인데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 지구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진다면 만약에 달이 이렇게 공전하다가 요 위치에 와 있을 때, 즉 지구의 그림자
완전한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본 그림자라고 하는데요. 이 본 그림자 안쪽에 달이 위치해 있다면 그때는 달은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개기월식이 되고요. 이렇게 달이 지나가면서 부분적으로 본 그림자에 걸쳐지게 되면 요 부분만 달이 가려지기 때문에 부분월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분월식. 하지만 달이 이렇게 반 그림자 속에 있다면 이것은 월식을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 전체가 가려지는 현상을 개기월식이라고 하고요. 부분월식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은 태양계의 행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양계 행성은 가장 가까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총 8개 행성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의 특징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정리한 것처럼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수성, 크기가 가장 작고 대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밤낮의 표면 온도차가 매우 크고요. 그러기 때문에 운석구덩이가 매우 많습니다. 금성의 특징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이 존재하고요. 대기층이 있기 때문에 대기간 압력이 존재하고 그리고 표면의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구는 물과 대기,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니까 너무 잘 알겠고요. 다음 화성의 특징은 표면이 붉은색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고 양극에 극관이 있다. 이게 또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크고 표면에 가로줄 무늬와 대적점이 나타난다. 그리고 위성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것이 목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적점 하면 목성이고요. 극관하면 화성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대기하면 금성이고요. 밤과 낮의 표면의 온도차가 크고 대기 없고 운석구덩이 없다. 이건 수성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토성입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 밀도가 가장 작고 매우 뚜렷한 고리가 있습니다. 이 뚜렷한 고리는 암석 조각과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7번째 행성은 바로 천왕성이 되겠고요. 천왕성의 특징은 청록색이고요. 자전축이 거의 누워 있다. 매우 중요한 또 정보가 되겠습니다. 해왕성 파란색을 띠고 있으며 대흑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해왕성의 키워드는 대흑점이고요. 천왕성의 특징은 청록색 그리고 자전축이 누워있다. 자,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 또 한번 강조합니다. 이 태양계 행성의 특징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몇 번씩 읽고 제발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양계 행성 특징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내행성과 외행성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의 행성으로 나누는 그러한 구분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행성과 외행성의 기준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 공전 궤도 안쪽에서 공전하는 행성, 태양이 있으면 수성, 금성, 지구가 있죠. 그러면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구 공전 궤도 안쪽에 있는 수성과 금성, 요 두 가지 금성을 내행성이라고 하고요. 공전 궤도, 지구의 공전 궤도 바깥쪽에 있는 행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것을 외행성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지구 공전 궤도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따라서 내행성, 외행성 나눌 수 있고요. 두 번째 분류 기준은 행성의 크기, 반지름이 크기, 그리고 그다음에 질량, 그다음에 딱딱하냐 아니면 많이 비어 있느냐 따르는 밀도, 그리고 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변에 위성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으로 나눕니다. 크게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이 비슷한 값을 갖고요. 나머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도 비슷한 또 값을 갖습니다. 반지름은 매우 작고요. 목성형은 매우 큽니다. 크기가 크다는 얘기겠죠. 질량은 지구형 행성이 매우 작고요. 질량은 또 목성형 행성이 매우 무겁습니다. 밀도는 작지만 매우 단단하고요. 그러니까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크기는 크지만 속이 비어 있다. 그래서 밀도가
작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리는 지구형 행성에서는 고리가 없고요. 목성형 행성은 고리가 뚜렷하든 아니면 희미하든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수는 없거나 적다.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많습니다.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의 특징과 함께 이 물리적 성질로 나눈 이 구분 차이점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또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태양은 특히 이제 표면과 대기로 나눠지고요. 태양의 표면은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무늬가 있는 쌀알 무늬 특징이 있고요. 또 태양의 표면에 많은 부분보다 온도가 유독 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흑점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표면의 특징은 쌀알 무늬와 흑점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자, 태양의 특징 두 번째 대기층이 있는데요. 이 대기층은 크게 두 개 층으로 나눠집니다. 채층과 코로나로 나눠지고요. 요 밑에 있는 홍염과 그리고 32번 요 부분이 플레어인데요. 홍염과 플레어는 대기층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기와 관련된 특징이나 현상은 채층, 코로나, 홍염, 플레어가 되겠고요. 채층은 태양의 표면 바로 위에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대기층이고요. 코로나는 채층 위로 넓게 뻗어 있는 진주색 대기층입니다. 잠깐 교과서에서 살펴보면 가장자리에 보이는 얇은 요 밝은 층이 채층이 되겠고요. 채층 위에 이렇게 진주색 모양으로 넓게 퍼져 있는 이러한 부분을 코로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층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광구에 있는 온도가 높은 물질이 솟아오르는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홍염이라 하고요. 불꽃고리 모양으로 관찰할 수 있고요. 또 흑점 부근에서는 이 폭발로 인해서 채층 일부가 매우 밝아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한 현상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층 부근에서 밝게 폭발하는 이러한 현상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흑점수가 증가하고요. 코로나의 크기도 또 증가하고 그리고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홍염이나 플레어의 발생 빈도가 또 증가합니다. 이때 태양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체 흐름인 태양풍이 또 강하게 불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지구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기폭풍이 발생하고요. 고위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오로라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요. 그리고 무선 전파 통신 장애 또 인공위성 고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송전 시설 고장으로 인해서 정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흑점수 증가 이 부분 매우 정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이 흑점수 변화 그래프 있죠? 이 흑점수와 관련된 이 그래프가 주는 의미 여기랑 같이 연관시켜서 함께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식 현상할 때 선생님이 놓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101페이지 보면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있습니다. 이거 한번 풀면서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달의 오른쪽 반원이 보일 때 오른쪽 반원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때를 상현이라고 하고요. 자, 2번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 이것은 일식이 되겠죠. 이때 달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렇죠. 사계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3번 문제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쪽이 어디이냐 그리고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태양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쪽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달이 공전할 때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이 북반구에서 관측하게 되면 일식이 진행될 때 이 태양의 오른쪽부터 서서히 가려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의 오른쪽부터 시작하죠. 자, 오늘은 태양계에 대한 핵심 요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구 측정 방법, 달의 크기 측정 방법,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태양의 연주 운동 부분, 그리고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별자리를 찾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달의 공전과 위상 변화, 달의 이름과 달의 모양, 그리고 일식일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또 정리, 또 월식과 함께 비교해 보시고 태양계 행성의 특징, 그리고 태양계 행성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들, 두 가지 기준들 각각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태양 자체의 특징,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 그리고 태양이 활발해지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때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로 인해서 지구에서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한 부분들 노트 필기 해주시고요. 오늘 노트 필기 제출은 교과서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태양의 연주운동,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화면에서 보여줬던 천체의 운동 방향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게 어떤 것이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운동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게 4가지가 있었고요. 요거 1가지가 있었죠. 자,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화면 앞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3단원 태양계 핵심 요약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권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